네, 낮은 퀄리티 연구를 임상에서 적용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용기쌤께서 이 주제를 추천해 주셨는데,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요즘에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논문을 많이 보는 분들도 늘어나셨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부분에서는 굉장히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그런 좋은 일이죠. 근데 종종 이제 아직 이런 논문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 중에는 가끔씩 좀 낮은 퀄리티의 논문을 인용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그런 체리 피킹 에비던스를 좀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토탈리티 오브 에비던스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내가 이 논문을 봤더니 이 논문에서는 이런 결과를 나타냈어. 그래서 나는 이대로 치료할 거야. 아니면 나 이렇게 생각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좋은 퀄리티의 논문은 뭐고 나쁜 퀄리티의 논문은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좋은 퀄리티의 논문은요. 어떤 환자로 구성이 됐는가가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그 환자들을 무엇이랑 비교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평가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조건이 어떤 환자인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과 비교했는가, 무엇을 평가했는가, 이 네 가지 조건이 완벽해야 좋은 연구인데, 이게 되게 저퀄리티 연구는 이런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대상이 되게 뒤죽박죽 섞여 있거나 아니면 중재 방식이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메커니즘 외에 막 저자들이 막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계된 연구들이라든가 임상에서 뭐 거의 쓰지 않는 중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연구들을 쓰게 되는데 좋은 퀄리티의 연구들은 오늘 또 우리 규민 박사님이랑 같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 일종 오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볼 때 항상 논문을 보는 독자 입장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아닐 것이다라는 게 가설이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의 연구 목적은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게 아닐 것이다라고 시작을 해야 가장 오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되게 동의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저퀄리티 연구를 인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이 리필을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고 모호한 연구를 가지고 나의 임상을 이렇게 지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비던스들이죠. 내가 임상 추론을 했는데 내가 본 연구에서는 이렇대. 이래서 자세랑 통증이랑 상관이 무조건 있어. 자세를 고치면 통증이 좋아진대. 라는 논문을 봤어. 그러니까 나는 자세를 교정하는 게 나에게는 아주 좋은 EBP야. 이렇게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 그리고 변호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말이네요. 나를 변호를 하는. 변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비던스는 좋은 도구가 아니죠. 나를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돼, 에비던스는. 그래서 에비던스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에비던스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존재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불쾌하고 불행하게 만들어주는데 더 큰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흔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논문은 모든 사람을 대변할 수 없어. 근데 맞는 얘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편적인 인구 수준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니까 그건 맞지만 A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있고 반대로 B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있어. 그럼 이 중에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라는 그 의문을 진짜 많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지난 팟캐스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많이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고 있는 연구가 로우 퀄리티인지 하이 퀄리티인지는 계속 보다 보면 똥맛이 나네 하면은 로우 퀄리티고 좀 빡센데 모집 기준도 되게 까다롭고 중재도 되게 까다롭고 되게 잘 설계가 돼 있는데 아닐 것이다라는 전제로 시작하는데 라면은 대부분 높은 퀄리티의 연구를 가져요. 그래서 그냥 내가 저퀄리티의 연구로 임상을 하지 않으려면 어제 본 그 연구가 내 임상의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모든 대부분의 이런 유사한 연구들 다 가지고 와서 그 중에 정말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조건에 충족이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결과가 중요한 거지 몇 가지 논문이 특이적으로 이해하는 결과가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보편성, 결과에 대한 보편성도 되게 중요하고
토탈리티 오브 에비던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지금 패러다임에 반대되는 논문을 봤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그 사람의 EBP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이거 민석쌤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읽었으면 반대되는 거를 또 읽어봐라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EBP를 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또 재밌는 게 제가 저번에 석사 논문 쓸 때요. 쓸 때 주위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효과 있어야 의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항상 했거든요. 그러니까 효과 없는 거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냐라는 제가 질문을 받았었어요. 처음 제가 주제를 딱 던졌을 때.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좀 쌤 얘기를 들으니까 그치 이게 잘못됐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 있음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효과 없을 수 있는데 효과 있어야만이 내가 주장하는 바가 효과가 있어야만 주제를 선택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저도 제 주제에 대해서 제 석사 논문이 이 상체 운동하게 되면 하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그냥 주제를 딱 던졌을 때 뻔히 답이 나오는데 왜 해요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예, 그냥 그런 것처럼 이런 논문이라는 걸 쓸 때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쓰는 사람들과 쓰는 사람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를 변호할 수 있는 이 체리 피킹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내가 좋은 논문을 쓴 사람이 아니게 되는 그런 환경도 이 참 갑자기 그게 좀 생각이 났어요. 예. 얼마 피할 수 전에 있었는데. 그 어떤 선생님이 생체학적인 거에 너무 치료사들이 등한시한다. 그래서 자신은 자기가 본 케이스가 이런 생체학적인 에비던스에 의해서 풀어놓은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 연구들을 제가 하나씩 다 뜯어봤는데, 그런 우리 패러다임에 좀 반대되는 연구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일단은 퀄리티가 너무 낮아요. 음. 퀄리티가 너무 낮아요. 예를 들어서 실내 구간이 너무 넓게 분포되어 있거나, 시야가 너무 어, 넓거나, 그럴 아니면 수가 있어요? 예, 분포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모집단이 너무 적거나. 제일 중요한 건 우리 MCID라고 하잖아요. 네. 임상적 최소 유의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그걸 보고하지 않아요. 근데 음, 사실 그 논문을 쓴 사람들도 사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알고 있는데 준영쌤 말한 것처럼 그런 그런 문화적이고 상황적인 요인이 그런 연구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되지 않았나 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아마 민석쌤도 잘 느끼시겠지만 좋은 퀄리티, 나쁜 퀄리티 연구는 그 배경에 항상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어, 많죠, 그, 많죠. 그거 이미 일단 저 거기서 일단 거릅니다. 어, 이미 가정이 돼 있거든요. 이미 편향을 가지고 음.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좋은 퀄리티의 논문이 나오기가 좀 어렵게 되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될 것이다. 음, 예. 근데 그렇게 쓴 논문들 보면 거의 다 이중 맹검이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맹검이 안 돼 맹검이 아닌 있거나 경우도, 맹검이 아닌 경우도 아니에요. 있어요. 네. 어, 맞아요. 저도 일중 맹검했다가 뭐라카 있거든요. 급하게 쓰다 보니까 졸업할로 썼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 관련해서 제가 몇 개 좀 케이스를 가져왔어요. 뭐 어떤 케이스? 아, 그러니까 이런 낮은 퀄리티의 연구들을 임상에 적용한 것들. 어떤 음, 음, 거냐면 역사적으로 그 이제 의학계의 과오들이죠. 그런 것들이 아, 케이스가 몇 개씩 좀 가져왔는데 그 무릎 관절염에 대브리망 하는 거. 이게 이제 네. 전형적으로 되게 그 정말 제한적인 근거로 시작이 돼서 그게 수술로 널리 퍼졌는데 이제 나중에 이걸 막 추적 관찰해 보니까 뭐 아무런 결과가 차이가 없었더라. 이런 것도 음, 있고 뭐 견봉화 성형술도 똑같은 거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척추체 성형술 뭐 이런 음, 것도 되게 낮은 근거로 시작돼서 수술이 와 이거 기전도 괜찮고 음, 막 낮은 퀄리티의 연구들을 딱, 오, 괜찮네 이래서 유행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딱 보니까 까고 보니까 오씨 똑같네? 약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그런 연구들의 낮은 퀄리티의 연구로 뭔가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 기회비용이란 게 발생을 하잖아요. 환자는 시간을 쓰고 돈 쓰고 아픈 거 참고 해서 갔는데 그러면 진짜 이 사람한테 필요한 치료에 대한 시간을 좀 지연시킬 거고 그리고 좀 안 좋으면 환자의 상태도 악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낮은 질의 연구를 조금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쓰는 것들은 환자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다.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근거를 탐색하고 읽더라도 그 근거에 대한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조금 인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치료를 할 때 근거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치료를 시도를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미리 환자한테 고지를 하고, 이게 지금 대세적으로 이렇게 선생님한테 적용할 그럴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지금 선생님 케이스랑 이 논문을 봤을 때 조금 이게 일치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이런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낮은 질의 연구를 쓰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쓴다면 그 위험성을 알고 그거를 환자랑 같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게 좀 낮은 퀄리티의 연구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안 쓸 수 있는 방법도 그런 거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미리 고지한다라는 게 참 좋은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전문성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것들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 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고지하고 예, 바로 치료 딱딱 보고 바로 들어가 답을 바로 내고 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요소들을 얘기했는데 흔히 말하는 전문성이 없어 보이는 액션들이 실질적으로는 진짜 전문성 있는 활동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미리 고지하고 또 테스트하고 또 그게 또 그 퀄리티가 낮다고 해서 그게 또 효과가 없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또 잘 쓸 수 있는지를 또 고려하는 게 또 진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뭐냐, 전문성이 내가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전문가예요. 나는 그 당신을 말 너무 좋은데요?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내가 아는 지식수단을 동원했지만, 아직 너무 불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조차 그 클라이언트들은 그게 전문가라고 느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제가 매니플레이션 공부하면서 본 연구는 카이로프락터들이 그 환자들한테 아무런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고 매니플레이션 하는 것보다 부작용을 미리 설명하고 매니플레이션 했을 때 치료 효과가 더 좋거든요. 음. 그런 맥락적인 것들이 피험자한테도 적용이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임상을 할 때도 저도 임상이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실패율이 되게 높은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아는 지식을 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최선을 정말 다해봤지만 아쉽게도 아직 정확하게 내가 통증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최대한 내가 어떤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이나 아니면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계속 볼 건데 그대로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겠냐고 하면 다 그냥 계속 와요. 그것 때문에 막 전문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병원을 많이 돈 사람들은 이런 얘기에 더 많이 신뢰를 얻어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다 실패했거든. 그래서 이런 솔직한 얘기에 대해서 훨씬 더 신뢰를 얻고 그거 자체로 또 통증을 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전문가로 좀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진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그, 그 너희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똥 많이 먹어본 사람. 치료 그렇죠. 잘하는 사람은 음, 잘 모르겠고 일단 실패를 많이 해본 니보다 똥 사람. 많이 먹어봤다 나는. 맞아요, 진짜.